안녕하세요. 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MC 김교준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신가요? 오늘은 정여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정여세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증여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친숙하진 않습니다. 네. 정여세는 뭐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을 정여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상황. 대학 친구가 아버지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땡땡씨. 너무 부러워서 동시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얼만지 국세청 콜센터 126번에 전화를 해봤다. 팀장님, 이 상황에서는 좀 납부해야 되는 증여세가 얼만지 좀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여세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표로 정리했거든요. 먼저 1번 항목인 정여재산 가액인데 우리 사례에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정여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 당시의 시가니까 뭐 부동산이거나 이제 뭐 비장상 주식 같은 것들은 좀 계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또 저희가 이 화면 상단에 정여재산 평가 방법 영상을 삽입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현금으로 정여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여세는 10년 동안 동일 사람으로부터 정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아버지에게서 받은 정여재산이 있고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정여재산이 있다면 두 사람 거는 절대 합산을 하면 안 되고요. 따로따로 계산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또 그 동일인이라는 개념에는 배우자를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에서 동일인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인이 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동일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항목 그 정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설명할 차례인데요. 네. 정여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기 사연에 있는 분은 성인 기준이라면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만약에 이분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된다. 이번에는 과세 표준을 계산할 차례인데 과세 표준은 정여세 과세 가액에서 정여재산 공제를 차감하면 됩니다. 네. 우리 사례에서 한번 살펴보면 정여세 과세 가액이 1억 원이고 여기에 정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하면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는데 정여세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거든요. 과세 표준은 5천만 원이면 10%니까 그러면 이제 납부세액이 500만 원이 되겠네요. 만약에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정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가산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상황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이따가 제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여를 받고 난 다음 자진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만큼 신고세액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500만 원이니까 3% 하면 15만 원의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자진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만큼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또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1일당 0.025%만큼의 무납부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네, 성실 신고하시면 또 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도 있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궁금한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희 질문 시간.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실 때 10년 내에 있었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만약에 좀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도 합산이 이렇게 돼서 공제가 되나요? 동일인에게 정여받는 금액은 10년 동안 합산을 하고 정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 공제할 수 있는 총액이 부부끼리는 6억 원, 직계존비속끼리는 5천만 원, 기타 친족끼리는 1천만 원입니다. 공제는 한 번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사위 혹은 뭐 장모 이런 관계인 경우에 사실 가족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5천만 원으로 좀 공제가 적용이 되나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 친족으로 보아서 1천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부모 관계를
쉽게 말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건너뛰고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께서 직접 증여를 한 경우에 30%의 할증이 붙는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정확히 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직계 비속에 대한 정려의 할증과세에 대해서만 계산 방법이 달라지고 그 계산 방법은 산출세액의 30%가 가산이 되거든요. 이제 조부모로부터 정려받은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비해서 145만 5천 원이 더 많이 과세가 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이 자진 신고가 되는 건가요? 정여세 신고는 정여를 받은 달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하면 되거든요. 신고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시국도 시국인데 홈택스로 해도 깔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례와 같이 이렇게 현금으로 정려받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쉽게 깔끔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직접 또 팀장님이 등판해 주셔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랑 호흡을 처음 맞춰보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불편해 보이시는데 그런가요? 아니, 나는 교준 씨가 옆에서 도와줘서 너무 편안하게 잘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